된다면 실제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해요. 이건 결국 이더리움에 미치는 영향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스테이킹 이자율이 높다는 건 결국 앞으로의 상승률이 제한받는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된 게 어찌 보면 이더리움에는 뭐 그렇게 좋은 변화는 아니다, 시세상에.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편히들 좋으셨죠? 어제 CPI 발표가 있었고, 지난 금리가 동결되기 이전의 값들과 혼재되어 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다음번 CPI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3월달이 변곡점으로서 작용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월달에는 CPI가 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고, 하지만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인 예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더리움 21년 불장 패턴이랑 비슷하다던데 진짜 그럴까요? 패턴이 비슷하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패턴이 비슷하다, 어떤 의미일까? 일단 주봉으로 좀 전환해서 21년 불장 패턴이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다는 거지? 하늘과 땅 차이죠. 21년도에는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는 지분 증명으로 바뀌었어요. 어차피 이더리움이야 최대 유통량이 제한되어 있는 형태의 코인은 아니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 한마디로 비트코인처럼 채굴해가지고 이더리움을 얻는 방식, 그러니까 채굴형 방식에서 그냥 지분 증명형 방식으로, 즉 보유자의 어떤 이자를 지급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바뀐 것 뿐인데, 이게 뭔 차이냐, 유통량이나 뭐나 뭐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채굴되던, 그러니까 21년장에서는 이더리움의 채굴 원가라는 게 산정이 됐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채굴 원가, 즉 이더리움이 일정 시세 이상의 원가 개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 한 개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었다, 이제 그게 하드웨어 비용뿐만 아니라 뭐 전기요금, 뭐 기타 등등, 뭐 인력 비용 등등등 있겠죠. 그러니까 1이더리움당 얼마 이하로는 매도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즉 분양가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사람들은 잘 없죠. 그냥 안 팔면 안 팔았지,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요. 지분 증명으로 좀 전환한 뒤에, 물론 이때 뭐 친환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전환을 한 건 잘했다 나쁘다, 뭐 제가 굳이 제 기준으로 정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는 채굴 원가 개념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이하까지는 죽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친환경 코인으로 거듭난 이더리움의 가장 큰 어떤 허들이지 않나, 자체적인 허들이지 않나. 이게 이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최근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테이킹 물량 자체가 높아져 있고요. 스테이킹 물량이 일시적으로 풀리게 된다면 실제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해요. 이건 결국 이더리움에 미치는 영향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스테이킹 이자율이 높다는 건 결국 앞으로의 상승률이 제한받는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된 게 어찌 보면 이더리움에는 뭐 그렇게 좋은 변화는 아니다, 시세상에.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이러는 데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시세를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원가 개념이 좀 존재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예전에 저는 그 김장철마다 어디 뭐 무슨 강원도 무슨 고산지대에서, 강원도 고지대에서 배추 값이 또는 뭐 무 값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농민들이 그 밭을 갈아엎었다라는 소식을 보면서 저는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도 저 사람 먹는 거 그냥 저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나,
그러나 좀 극단적으로는 저건 농민의 자격이 없다. 뭔가 자기가 키운 작물을 저렇게 그냥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밭을 갈아 엎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파묻어 버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마 그 채굴 원가 개념이 아닐까. 생산 원가 여태까지 들인 뭐 갖가지 뭐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인력 비용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력 또한 뭐 물을 줘야 된다면 수도세가 나갔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비료를 줘야 된다면 뭐 그런 어떤 갖가지 비용들이 든 상태에서 이거를 또다시 인력 비용과 운송 비용을 부담하면서 저걸 수확해봐야 어차피 원가 이하다.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그런 어떤 직업적인 사명감 이런 걸 다 떠나서 손해보면서 그걸 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게 이제 채굴 원가 개념이죠. 얼마 이하는 차라리 안 팔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인 거야. 21년 하락장에서 바닥 따기 할 때 코코코코린이어서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코코코코린이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뭐 코린이 딱지 좀 떼고 보니까 좀 스릴도 좀 있고 이제 투자의 재미를 솔솔 알아가시는 뭐 거의 이제 졸업생에 가까운 가끔 이제 저 쉬는 날 등대지기님이 좀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좀 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조금 알고 나니까 알면 알수록 참 투자라는 게 지루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재미있고 알면 알수록 스릴 넘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좀 뿌듯하네요. 제가 뿌듯한다기보다는 발전해 나가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입니다.